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0월의 첫 증시인데요.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금 좀 바닥권에서 반등세 나타나면서 2%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전자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입꼬리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은 좀 기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 이제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월요일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5% 가까이 장중에 무너졌고, 코스닥도 수요일에 마이너스 4% 가까이 장중에 무너지면서 이틀 동안 거의 그냥 단순 하락 더하기만 해서 이제 하락률 합이 약 10%에 이제 해당될 정도로 지난주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포자기하고 주식을 포기하고 이제 어디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가 힘들었던 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5년 만에 한반도로 도래한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끝난다.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쟁 리스크, 방산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은 해소가 되면서 우리 10월 달에는 FOMC 미국의 금리 인상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 코스닥에 저는 우상향을 10월 달에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말을 듣고 우리 견디셨든 혹은 이제 어차피 지금 매도해봤자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급등할 종목을 찾지 못해서 기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 서울경제TV 계속해서 본방사수를 꾸준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홍보를 좀 진행을 하자면 우리 자화자찬을 좀 진행해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하면서 보통은 막판까지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과대낙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떤 종목인지 우리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노랑톡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상승 VI가 좀 발동이 됐었던 모습인데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플러스 23%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의 이제 필살기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망하지 않을 회사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주가가 무너졌을 때 그 저점에서 반등을 잡는 그 매매 전략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필살기다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필살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네이처셀이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거는 제가 빠졌을 때 10,000원, 1,5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판에 하한가가 풀린다면 이거는 바로 시세가 빵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제 가이드를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네이처셀이 저희는 금요일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공략을 했지만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지만 오늘 하루 만에 플러스 26%의 좀 장대 양봉 상승 장합형 캔들을 장대 양봉으로 뽑아낸 모습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라는 게 고점에서 이제 공략하는 것도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오히려 망하지 않을 회사가 망할 것처럼 주가가 무너졌을 때 그 폭락한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투자 전략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들어와서 수급이 센 종목들 혹은 제2의 네이처셀 종목처럼 하한가를 갔지만 매수를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군들을 매일매일 저희 노랑톡에서 관심 종목 설정을 해드리니까 네이처셀 지난주 금요일 우리 관심 종목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네이처셀 안 알려주셨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자 들어와야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노랑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이야기 드릴 관심 종목들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 포트에 잘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제 새벽 시간 있었던 자, 월요일 미국 증시의 방향성과 이제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우리 가이드를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우리 나스닥 지수의 포인트 혹시 앵커님은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시청자님들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자, 1,50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시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자, 1.5%의 낙폭을 보이면서 자, 1,575포인트까지의 낙폭을 가져갔으나 자, 우리는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거래가 안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는 우리 테슬라 종목만 빼고 전방위적으로 빅테크 나스닥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 상승 장악형, 상승 반전을 이루어내면서 자,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는 기염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 새벽 시간 있었던 나스닥 지수는 자, 1,875포인트까지 하루 만에 3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좀 만들어내면서 자, 이제는 자, 과거에도 1,5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의 상승의 추세가 이어져 왔는데 자, 이번에도 우하향 추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이중바닥 영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 큰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따지면은 주가가 무너졌고 거기서의 반등의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주일 상승했다가 일주일 빠졌다가 일주일 상승했다가 일주일 빠졌다가 하다가 이 고가를 뚫어내면서의 추가 시세가 우리 8월 중순까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자, 한 달 넘게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첫 상승 바닥에서의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 예정돼 있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때도 보시면은 자, 금리 인상한다고 긴축한다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우리 울트라 스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증시가 무너졌는데 자, 11월, 12월에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10월 달에는 우리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일정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물음에 이번 달에는 다행히 FOMC 회의 일정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W자 형태로 기술적 반등, 나스닥 지수의 반등을 우리 다음 주까지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면 우리 코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면서 좀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저점을 자, 이번에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식이라는 게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은 자,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가는 경우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자, 이번에 추세 하단까지 빠졌지만 836포인트까지 반등했던 것처럼 자, 이번에도 코스닥 지수가 660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이 다음의 상승은 78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저는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도록 하겠고 연말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 이번에는 상승턴이다. 근데 이 상승턴 마지막에는 또 현금 확보했다가 또 연말에 증시가 또 한 번 조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추가 대응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번 상승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상승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물려있는 종목들 최대한 유리한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내가 비중을 줄일지 말지를 우리 코스닥 기준 780에서 800포인트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그 영역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지수가 또 빠지면은 또 코스닥 지수가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1, 2년 정도 정말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2년 정도 길게 바라보고 우리 증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 관점에서도 지수가 고가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과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노랑톡 입장하셔서 추적해 나가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자 시황과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신 종목이죠. 네이처셀이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는데 이런 좋은 종목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가볍게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탑3 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자 이슈가 된 종목들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칩셋미디어입니다. 네, 칩셋미디어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우리 모빌아이라는 인텔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이 우리 IPO를 추진한다, 신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의 IPO 관련된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됐습니다.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가 2025년도까지 뭐 자율주행 버스,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런 규제들을 다 풀어주겠다 하는 버전의 좀 호재들도 좀 부각이 됐었고, 포르쉐 상장 추진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율주행, 전장, 미래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사실은 계속 돌아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애플카 이슈.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가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칩셋미디어가 인텔의 자회사 우리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IPO를 확정했다 버전이 아니라 추진한다라는 이슈에 우리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우리 오전장 수급이 가장 좀 강하게 몰리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우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12,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의 100% 정도의 시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그 저점이 14,000원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약세 구간이 끝나고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니까 노란색 황금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저가 14,000원에서 고가 18,700원 정도까지 한 30%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약세 전환되고 우리가 주가가 거래량 없이 힘없이 가격 조정 받으니까 또 15,000원, 16,000원까지 빠졌다가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니까 단기간의 주가가 또 18,000원대까지 또 상승이 나오다가 약세 전환되면서 지난주 증시 빠지고 하면서 주가가 14,000원, 13,5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래대금과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시초 갭으로 이 14,000원, 16,000원을 들어 올렸어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 전국에 퍼져 계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 다 해가지고 우리 뭐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칩셋미디어 아침에 14,000원, 16,000원 위로 주가를 끌어올립시다. 대동단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시키면서 16,000원 위로 갭을 띄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16,000원의 이 갭이 주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버전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상승 모멘텀 무엇일까요? 상장 추진, 상장 확정, 그리고 실제 상장이 되는 일정까지 우리 포르쉐 IPO 관련된 일정들 보시면 추진한다, 확정됐다, 상장했다.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테마주들이 거의 한 2-3번 정도 순환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칩셋미디어도 이번에는 추진한다의 버전인데 이게 통과됐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상장한다.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텔 자회사 상장에 대한 테마주로 우리는 미리 공부해놨다가 타이밍을 주면은 거기서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다가 오늘 강세 구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이 강세 구간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될지 뭐 한 달 정도 지속이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적해 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 약세 구간에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강한 매수세로 강세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는 자, 이 강세 구간이 끝나기 전에 혹은 우리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실제로 상장되기 직전까지의 무언가의 좀 긍정적인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27,000원까지도 이 강세 구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자, 그동안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받은 상태에서의 전고가를 뚫어내면 위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세 상승의 구간으로도 진입의 가능성을 저는 미리 좀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칩스앤미디어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저희 방송에서 또 자주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자, 오늘 동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와 이슈로 좀 테마주 형태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6,7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자, 지금은 지난주 증시가 빠지면서 약세 구간으로 이 수급이 들어왔던 캔들의 종가 부근까지의 시가 부근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그 가격을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여기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라는 거는 그래 너네도 여기 이탈하면은 손실로 전환되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기술적 구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자, 여기 고가 4,200원을 뚫어내는 지점이 앞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강세 전환의 시점 그리고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적 변곡점이 저는 4,000원, 4,200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강세 전환하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볼 해볼 법한 종목으로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부가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자, 라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라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자, 고가가 18,000원입니다. 자, 과거에 거래대금 붙으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7,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100% 이상의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이탈하고 낙폭을 더 바닥까지 4,000원, 5,000원까지 가져간 상황입니다. 차트를 좀 당겨서 보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을 5,000원 구간에서 지나고 있다가 자, 지난주에 사실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다가 오늘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에 자,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 동안의 이 장중 고가 7,000원을 뚫어낼 기세로 장대양봉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자, 많이 빠진 만큼 과거 18,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까지 무너진 만큼 그 위로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우리 낙폭이 적었던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가파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부가 종목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자, 라닉스 종목까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3위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중에 오늘 급상승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주 알려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파나진입니다. 네, 파나진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진단기기 그리고 진단키트와 관련된 사업 영역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정 신약을 우리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진단해 주는 기기를 우리 유한양행과 같이 좀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 이제 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암이나 치매 진단이나 이런 쪽으로의 사업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사업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파나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뭐 진단 키트나 뭐 이런 쪽으로의 이제 테마로 엮였다면 큰 시세가 나올 법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의료 진단
그리고 뭐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의 그런 뭐 성장 아이템이 사실은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 기업이 자 얼마나 새로운 신선한 이슈들을 부각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예상을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과거에 이제 6,700원에서 고가를 찍고 주가가 2,600원까지 마이너스 약 70% 가까이, 65%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거의 60%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의 자, 지금의 구간이 자, 이 직전의 박스 상단을 오늘 종가상 돌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장중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호재가 없다면 수급이 강하게 몰려오지 않았다면 자, 우리 9월달 장중 고가였던 3,600원을 장중에 뚫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장중에 3,970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의 의미는 자, 파나진이라는 종목이 과거의 상승을 반납하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 기간 조정 중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 슈팅 자리를 장중에 만드는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거래대금이 없이 네, 우리 지지부진하던 파나진이 아니라 지금은 거래대금이 수반된 그리고 직전의 한계점을 뚫어내고자 노력하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노력하는 자에게 뭐 그런 뭐 장밋빛 그런 뭐 전망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교훈들이 많은데 자, 주식에서도 자, 거래량 없이 힘없이 노력하지 않는 종목들보다는 자, 거래량 이시 직전의 한계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 자, 바로 올라갈지 눌렀다 갈지 안 가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추가해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혹은 자 강세 전환된 시점에서 강세 전환 끝날 때까지 단기 시세를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에서 자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세 전환된 그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파나진으로서 진단키트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좀 시세가 나온 초입이라고 하니까요. 이 이외에 좀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수익권 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시노펙스입니다. 네, 시노펙스는 어떤 이슈일까요? 예, 동사가 이제 100 나노급 그런 머리카락 크기의 이제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필터를 좀 개발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필터라고 하면은 뭐 정수기나 수처리, 수자원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시노펙스라는 회사는 첫 번째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전장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한번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필터에 대한 부분들이 정수기, 수처리, 그리고 수자원, 그리고 4대강 복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수돗물에서 유축 나왔다 했을 때 그런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자, 지금 그런 수소차 그리고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그리고 이제 필터 이런 쪽으로도 좀 부각이 됐지만 자, 과거에는 혈장 치료제 좀 코로나 관련된 혈장 치료제 이런 쪽으로도 좀 이슈를 부각시킨 과거력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로도 좀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굵직한 테마로 혈장 치료 제약 바이오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이거 좀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지금 수자원 관련주 이런 쪽으로는 자, 우리 4대강 복원 이런 정부 정책이라도 엮일 수 있고 우리 그리고 상하수도관 재정비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네, 가장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수소차에 대한 이슈도 사실 전기차냐 수소차냐 사람들은 많이들 전기차가 앞으로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예상외로 앞으로 이 전기차 니켈 가격 폭등하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가 너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정말 이제 상승 가도로 접어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기차보다 좀 수소차가 현실적으로는 더 끝까지 갔을 때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이 테마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의 기존 테마가 4가지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새로운
네,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실시간으로 장중 10에서 20% 가까이 좀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급등주 테마주 형태로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시세 반납했다가 그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이 추세를 이탈하긴 했으나 다시 회복하는 시점을 공략을 하셨다면 과거의 2,000원 초반에서 6,000원까지 한 3배 정도 100% 이상의 시세를 좀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6,800원짜리 주가가 이번에 2,2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자, 폭락장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의 이중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이날부터 9월 중순부터의 낙폭을 이겨내고 약세 구간을 이겨내는 강세 구간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이중 바닥에서 반등한다. 근데 그 반등하는 게 그냥 약하게 반등이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매도세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장대 양봉을 장중에 뽑아냈다라는 의미는 이게 강하냐 약하냐. 여러분들 뭐 시노펙스 종목명만 들으면은 과거의 흐름만 보면은 약세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의 바닥에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차트를 좀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월 달 우리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다가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자, 거래량 없이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당시 종가 2,500원에서 3,100원까지 약 2, 3주 만에 시세가 분출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좀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구간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좀 당겨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매도 구간, 과대낙폭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이 강세 구간이 끝날 때까지 주가가 1,200원, 1,250원에서 장중 고가 3,700원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자, 이때도 사실은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건 아닌데 바닥에서 강세 전환되고 이 강세가 끝날 때까지의 시세가 3배 정도가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손절가 조금 잡고 공략했을 때 위로는 손익비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상승 전환, 상승 반전은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무언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좀 관심 종목 추가해서 공부를 하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첨언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시노펙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시노펙스 첨단 필터 개발 성공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로도 둔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파트너님의 이야기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위 종목부터 1위 종목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톡으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예.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후성 네. 14,000원에 20%.
네, 후성 14,000원에 20% 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자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오늘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12,300원까지 올라와 준 모습인데 매수가까지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예, 연결을 예. 드려서 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재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고 이게 잘 몰라서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게 재매수라고 하셨는데 예. 매도하셨다가 다시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째 많이 내려와서 네. 샀더니 네, 들고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걸 더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를 했다가 네. 재매수 하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이게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10월 예. 달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관리하신 다음에 우리 10월 중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반등 노려보시고 거기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연말에 한번 증시가 한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말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2번 진행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증시가 한 번 더 빠지면은 우리 10월 중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한번 좀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뭐 본전권, 수익권, 매도 기회를 노려보셨다가 연말에 증시가 빠지면은 거기서 또다시 좀 재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차트 보면서 좀 어디서 재진입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님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직전에 좀 매물들을 돌파했던 가격 라인들이 11,500원 가격이 이 종목의 좀 가장 좀 강력한 좀 변곡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예. 전고점을 뚫어내고 가격대를 지지받고 여기 11,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한 26,000원, 27,0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던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 예. 바로 11,700원, 11,5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과거에도 시세가 100% 이상 나왔던 그 출발점, 시작점인데 앞으로도 이 가격이 이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단가가 11,500원보다 낮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예, 예. 이 11,500원이 우리 작년에 하반기 공략했었던 모든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래를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물려있는 구간이고 11,500원보다는 평단가를 낮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가 12,200원 기준으로 해서 11,500원을 안 깨면 즉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면 그 전제 조건을 세운다면 저는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시청자님 이게 강세 구간일 때는 수급이 붙고 시세가 분출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때부터 6월 달부터 약세 구간이 장기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 장기화가 되다가 과대낙폭까지 빠진 게 바로 지난주 버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 9월 달 3개월 동안 가격 조정이 이제 크게 길게 있었는데 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는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증시가 조금 고개 들면서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증시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증시 반등이 지가 볼 적에는 네. 10,000원도 깨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서요. 후성이라는 종목이 10,000원을 깨질 것 같다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든가 후성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가 좀 발발하든가 하면은 이제 1,500원을 이탈했을 때 그 하방이 더 열려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9월 달까지 폭락장이 있었고 지수가 조금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좀 반등의 그런 기대를 많이 좀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면 후성을 포함한 우리 개별 종목들이 지수를 따라서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서 10월 달까지는 동 종목의 상방을 15,000원, 16,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원을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12,000원 근방에서는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셨다가 이 종목이 10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자 16,000원 구간. 과거의 지지 구간이고 과거에 지지받다가 여기를 깨면서 낙폭이 12,000원 정도까지 발생이 됐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종목의 단기 저항이 자 15,000원, 16,000원 여기가 이 종목의 단기 목표가, 단기 저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7월달, 8월달, 9월달 여기서 저점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10%, 20% 물려있다가 본전 오면은 매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00원, 예. 1,5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지금의 구간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걸 고려하시고 10월 예. 중순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한 길어봤자 열흘이거든요. 열흘 안에 시세가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 나오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했던 비중과 지금의 물량들을 덜어내고 익절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시다가 이제 연말에 증시가 한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우리 후송 종목 시청자님 10,000원까지 빠질 것 같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10,000원까지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를 노려보다가 단기 저점 다지고 반등할 때 그때 한번 재진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자, 나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자, 이중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지난 네. 6월 달에도 자, 상승 반전을 이루어내고 나서 한 5주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네. 보시면은 이 상승을 수혜를 잇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했다가 비싸게 사는 전략이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일주일이라도 길게 들고 가서 혹은 뭐 2, 3주라도 길게 들고 가서 자,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그 수혜를 주식으로 들고 있어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 턴으로 도래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 기간이 예,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예상을 해드렸으니까 금요일까지는 평단가를 낮춰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예. 연말에 증시 빠지면은 거기서 시청자님이 저점 추적하시다가 분할로 저가에 다시 한번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형태로 네, 우리 예, 연말까지 예.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충분히 설명 잘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은 보유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후성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란톡방에서 문의 주신 상담입니다. 네오 이문택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4,887원. 네, 그리고 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자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385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자 손폭 반등세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에 못 미치는 가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오이문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임상에 대한 바이오 쪽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랑 뭐 앞으로 그 임상이 성공할지 안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기는 사실 빠르면 1, 2년, 길면은 2, 3년을 주기로 우리 인생의 굴곡이 있듯이 경기도 침체 갔다가 호황이었다가 이렇게 오듯이 자 바이오 종목들의 뭐 작전이 걸리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그 시기도 이제 2, 3년을 주기로 보통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저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세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기까지 좀 늦게는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길게는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좀 장기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좀 전망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오이문텍의 대주주가 제넥신이라는 상장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동사의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무제표를 좀 점검해 보면은 이 회사가 자,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크게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시가총액은 3,000억대가 되는데 자, 이 회사가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은 1,400억 정도로 자,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 매년 지금 몇백억씩 그리고 이제 올해 반기상 지금 500억, 작년에 500억, 올해 지금 370억.
곱하기 2를 하면은 올해 700억의 적자인데, 자, 이렇게 500억, 700억씩 적자 기록하면은 이렇게 한 1, 2년, 2, 3년 지나버리면은 회사가 1,400억 자본 가지고 있는 걸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럼 2, 3년 안에 뭔가의 임상 결과를 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연구비, 뭐 임대료, 뭐 월세, 뭐 이런 거 이제 다 빠져나가는데 이제 계속 적자를 메꿀 수 없다면, 뭔가 흑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자, 2, 3년 뒤에는 이 자본 1,400억이 다 떨어지는 순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회사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 임상을 도전한다고 우리 연구원들 급여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앞으로 2, 3년 안에 회사의 자본 1,400억을 다 쓰기 전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오 이뮨텍이 작년 3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고요. 상장 정보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은 이 회사, 자, 이제 공모가가 7,500원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가 7,500원, 지금의 가격은 3,400원으로, 자, 공모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구간은, 자, 공모가 7,500원을 최종 목표로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4,900원 정도 가격 라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가격은, 자, 수급이 붙으면서 이슈가 붙었을 때 만들어진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의 첫 번째 저점이 6월달 확인이 됐고요. 자, 지금은 우리 지난주 기준으로 3,100원, 3,200원에서 저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3,000원 손절 잡고 3,200원 부근에서는 3,000원 손절 잡고 3,200원 부근에서는 1배수 평단가를 낮추셔서 우리 10월 중순,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자, 여기 과매도 구간에서 강세 전환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자, 이번에도 약세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강세 전환으로 전환이 되면은 1주에서 2, 3주 정도의 좀 상승 턴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좀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우리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4,900원인데, 자, 평단가를 뭐 3,300원에 낮춘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가 4,100원 정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상한가 기록한 캔들, 우리 장대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시가 부근까지의 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1차 목표가 4,100원. 본정권에서 비중 반 이상을 덜어내시고요. 자, 나머지 비중으로 이 상한가 기록한 캔들 종가 영역 대 4,900원까지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10월 중에 물량을 덜어내고, 자, 연말 되면은 또 이렇게 적자 뜨는 종목들, 우리 실적 나올 때 주가가 실적 안 좋아서 빠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리스크는 회피했다가 또 이렇게 바닥을 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3,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약세 구간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매매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단기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은 우리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 4,100원 부근까지 낮춰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전 도달 시 반 이상 매도, 나머지는 4,900원까지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에 대한 생각 꼼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역시나 노란톡에서 상담 남겨주셨고요. 7,200원 매수 가격, 비중은 5% 보유 중인데 얼마에 정리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다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옵트론텍에 대한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사실은 이제 작년에 혹은 올해 연초에 개별적으로 좀 공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원래는 이 7,200원의 가격 라인이 이 종목의 주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면은 과거 4,500원에서 15,000원까지 3배의 시세가 나왔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박스권 구간에서의, 자, 7,000원대 공략을 했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었던, 자, 그런 구간들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좀 흘러가면서 이 7,000원 구간이 저항으로 자리하면서 주가가 빠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대응해야 되는, 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손절을 해야 되는 그 대응의 영역 또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좀 이런 가격의 흐름이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남들이 관심 없어하는 그런 이제
좀 시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 종목이 자,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의 부분이 앞으로는 전장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쪽 이런 쪽으로의 이슈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XR, VR 기기 이런 쪽으로의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의 또 시세가 좀 테마가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2024년도 연말과 2025년도 연초에 자, 애플의 애플카 카메라 모듈 어디 거 쓸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량 없다가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니까 그 이후의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자,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전고가 매물들을 뚫어내야 그래야 대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의 차트가 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과매도관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자, 이 회사 기업 가치가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자, 그 기업 가치 수준에서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단기적인 저점을 좀 다진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지금의 구간 비중이 낮기 때문에 5% 정도 뭐 많게는 10% 정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서의 이 약세 구간이 끝날 때 추가 매수를 단행하셔서 우리 강세 구간에서의 시세를 좀 1, 2주 정도, 길게는 2, 3주 정도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평단가를 뭐 1배수 정도 진행해서 낮췄다라고 가정했을 때 4,200원 더하기 7,200원 나누기 1을 했을 때 평단가가 5,700원 수준까지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700원까지 평단가를 낮춘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번 달 이제 6월 달이죠. 자, 6월 달에 시세가 나왔던 자, 이 거래량 이때 거래했었던 사람들의 평단가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의 이 매물대에서 좀 출구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는 평단가를 5,700원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우리 4,000원 부근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700원, 3,800원 정도 잡고 우리 4,000원 부근에서는 분할로 평단가를 낮춰보겠다. 그리고 튀어 오르면은 5,7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겠다라고 좀 매매 전략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어제자 미국 시황과 더불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월에는 반등세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10월의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10월의 상방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뭐 지난주부터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어차피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실시간으로 네이처셀이 좀 상한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우리 분봉상 차트 보고 그리고 코스닥 상방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처셀을 지난주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방송 중에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자, 2,500개 종목들을 제가 차트를 볼 수가 없죠. 방송 끝나고 차트를 보는데 네이처셀이 하한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네. 그리고 하한가에서 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매수호가가 씹어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네이처셀 하한가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관심주로 대시세 초입 종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27%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분봉상 실시간으로 매수세가 어디서 유입되면서 자, 일봉상으로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다시피 자, 강세 구간으로 언제 접어드느냐. 자, 약세 구간에서는 거래를 피하셨다가 강세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다가 이 강세 구간이 끝날 때는 매도를 진행하는 형태로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는 것을 자, 일봉에서 분봉으로 바꾸면 되더라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필살기는 사실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가 풀리기 직전에 공략해서 수익이 나는 게 필살기인데 그 기회가 매일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케이스보다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같이 필살기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가 매수 기회도 누려보시고 자, 오늘과 같이 네이처셀의 장대 양봉의 기회도 여러분들 직접 보유 종목에서
행운 터져보는 경험을 좀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아와서 우리 업종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예상하는 코스닥 지수의 상방은 780포인트 수준까지의 상승을 이번 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거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코스닥이 780 정도까지는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상은 예상일 뿐 실제로 코스닥이 780까지 가는지는 이번 주, 다음 주 노란톡 입장하셔서 실제 여러분들 눈으로 그리고 같이 추적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이처셀 현재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가볍게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 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